70페이지의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의 입장에서 나의 주장에 대해 제기할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기업 역시 공동체의 일부이므로 기업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윤 추구를 하는 것 외에도 노동자와 소비자의 이익, 환경 보전 등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책임이 기업의 이윤 추구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노동자, 소비자, 환경 보전과 같은 책임을 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학자로 배우기로는 보겔, 에로우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었었죠. 그에 비해서 나를 보시면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은 시장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여기 시장의 질서를 존중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기업의 본연의 목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것 뿐이다. 이윤을 창출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윤 추구만이 유일한 기업의 목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주주들의 권익 보장에만 전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프리드먼 같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1번 보시면 기업의 이윤 창출 이외에 사회적 책임이 있음을 간과한다 라고 보는데요. 이 부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너에게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 너는 간과하고 있어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1번이네요. 2번 기업은 투자의 이익을 증대시킬 책임이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투자자의 이익이 곧 주주의 이익이잖아요. 간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에 공익 증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대요. 이분은 이윤 추구만 강조하지 공익 증진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4번 기업은 준법 이상의 도덕적 책임이 있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데요. 이윤 추구를 강조할 뿐이지 준법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지 않죠. 해당되지 않고요. 5번 기업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대요. 근로자의 복지에 관심을 갖는 건 나가 아니라 가죠. 그래서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직자의 자세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공직자윤리법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런 거 잘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내용을 보시고 푸시면 됩니다. 이 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될 공직자 윤리를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요. 2조를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 재산상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에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중립성을 요구한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1번 보시면 자신이 지닌 권한을 이용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 안 되게 되어 있죠. 여기 관련돼서 공정한 직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공사를 구분하지 말고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해라 라고 하는데 여기 공익과 사익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구분을 해야 됩니다. 3번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부동한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는 답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공무상에 취득한 정보는 타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잘못되어 있고요. 5번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라.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수단이 아니라 공정하게 처리해라. 그래서 효율성보다는 공정성을 공직자의 윤리에서는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정답은 3번이었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시게 되면 독해 수준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라 되어 있고요.
교사가 이야기하는 글에 보면 법률이나 의학처럼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직업을 전문직이라고 합니다. 전문직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라고 해서 전문직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고 있으십니다. 전문직 관련한 내용도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어떤 이해를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문항은 나오지 않아요. 전문직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차원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의사와 같은 전문직일수록 조금 더 높은 차원, 일반 사람에 비해서 높은 차원의 어떤 윤리 의식을 요구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 보시면 전문직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직업이고 또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지닙니다. 교사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더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업,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문직인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사회적 취약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니은 사회의 도덕성에 영향을 끼치기 쉽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인 경우에 이분이 이태원 클럽이나 이런 데 가고 싶지만 의사이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디귿,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것 맞습니다. 공익을 추구하고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일을 하는데요. 여기 공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건 공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전문직이라기보다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직이 뭐냐, 공직자가 뭐냐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 의미 뭐 이런 것들만 좀 잘 알아두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3번 니은 디귿 되겠네요. 다음은 72페이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신문 칼럼이고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얼마 전 한 중견기업의 회장의 직원 폭행, 회사 자금 유용 등의 문제가 알려져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이 사건은 회사 내의 한 직원에 의해 외부로 알려졌는데 최근 그 직원은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낸 정보 발령을 받고 창고 같은 곳에서 업무도 없이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유는 가진 자의 횡포, 회사의 불법행위, 노동자의 권리 문제, 폭력 등 다양한 사안이 얽혀있기 때문이고 특히 고용주 앞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열악한 상황이 쟁점이 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의 갑질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제시문 칼럼이고요. 이런 거는 딱히 어떤 이론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나와 있는 제시문을 통해서 추론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옳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시면 되겠고요. 내부 고발자의 보호를 위해서 효과적인 제도 방안 필요하겠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서 불법 행위를 불가능하게 해야겠죠. 기업가가 최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경영의 자유를 보장하면 기업가가 자기 마음대로 노동자 문제라든지 폭력 문제라든지 불법 행위 하게 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정답은 3번 되시겠습니다. 4번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서 정부의 감축책이 필요하겠고요. 노사 양측의 상생적인 관계를 인식해서 기업가가 노동자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라. 이런 얘기 주장하겠죠. 요즘 갑질 문제 많이 사회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74페이지에 6번 보겠습니다. 가해 사상가 입장에서 나의 기억 니은에 대해 제시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사회적 자본은 이거 사회적 자본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물리적인 자본이 물리적인 사물, 인적 자본이 개인의 특성을 가리키듯이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들 사이의 연계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을 가리키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시민의 품성은 호혜적 사회관계의 촘촘한 네트워크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에 사회적 자본을 주목하게 되고요. 바로 이곳이 단순한 시민의 품성과 사회적 자본의 차분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호혜성을 바탕으로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야지만 이렇게 민주주의도 발달하고 경제 발전도 할 수 있다고 하는 퍼트넘이라고 하는 학자의 이야기가 되실 것 같은데요. 퍼트넘은 자주 수특에서 등장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문제로 많이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이분의 이론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요 제시문 통해서 문제 해결하시면 됩니다. 나의 기업은요, 기업체를 설립, 조직, 관리하고 내포된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고요. 기업에 자본을 대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업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업을 운영하는 CEO도 될 수 있겠고 회장님, 사장님 이런 분들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타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노동자라고 하고 있죠. 노동자라고 하겠네요. 옳지 않은 것 고르시는 겁니다. 기업가는 신뢰 구축과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요 호혜성과 네트워크가 연결되니까요. 그 다음에 노동자는 개인의 덕성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개인이 덕목이 좋으면 좋을수록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런 얘기에 해당되는 거죠. 3번 기업과 니은이 협조할 때 공동체 전체의 이익도 커질 것이다. 이게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야기죠. 서로 간에 서로 연계하고 발생되는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사회적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다. 얘기하는 거죠. 4번 기업과 니은은 상호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다.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서, 호혜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5번 기업과 니은의 동료애와 연대의식이 강화되면 사회적 자본이 늘어나야죠. 약화된다라고 했네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그렇게 어렵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제시문 통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의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불의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이 한 고을 얻으면 건방져지고 사치스럽게 되어 절약하지 않고 재물을 함부로 써서 빚이 날로 불어나면 반드시 욕심을 부리게 된답니다. 욕심을 부리면 아전들과 짜고 이를 꾸며 이익을 나눠 먹게 되고 이익을 나눠 먹다 보면 백성들의 고열을 짜게 된다. 그러므로 전략은 백성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먼저 백성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 절약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백성을 사랑하는 걸 우리가 애민이라고 하고요. 지방을 다스리는 한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이 사치하지 않고 절약하면서 백성을 사랑해라 라고 주장하시는 우리나라 사상가예요. 정약용 선생님 되시겠죠. 정약용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중요한 사상가예요. 그래서 자주 등장하기도 하는 분이니까 글을 좀 여러분 잘 보시고 정약용에 대한 내용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을 보시겠습니다. 국가의 수호자는 여기 수호자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안 되고 결혼도 하지 말고 사유재산도 갖지 말랍니다. 그리고 이들은 공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영혼 안에 신성한 금이 있어요. 여기 금운동 얘기 나오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금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수호자는 이 세상에 금, 은을 멀리하고,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풍요를 멀리하고, 이로써 자신도 구하고 나라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
금의 요소, 은의 요소, 동의 요소를 가지고 태어나서 금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수호자가 되고, 은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군인이 되고, 동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생산계급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수호자, 군인, 생산자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리고 수호자는 재산도 갖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뭐 공동생활하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니까요. 이거 플라톤 선생님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볼게요. 공직자는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해라. 그쵸? 애민하기 위해서 절약하고 청렴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수호자는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플라톤은요, 모든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정치를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수호자처럼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그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철학자였죠. 이런 분들만 정치를 하셔야지 시민들이 직접 정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표현은 플라톤에게서 잘못된 표현입니다. 디귿, 가불은 다스리는 사람이 지책에 맞는 능력을 가져야 정의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보았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여기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이 얻으면 건방져지고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잘 배우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고, 역시 이 수호자도 자기 안에 이미 수호자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 능력이 있는 거다라는 표현은 맞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요, 갑을 모두에게 해당되는데 다스리는 사람은 공익을 추구해야 되므로 사적 소유가 금지되어야 된다. 여기 공익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맞는 표현인데요. 사적 소유가 금지되어야 된다라는 건 플라톤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약용 선생님이 자기 재산을 갖지 말아라 이런 표현은 하지 않기 때문에 정약용 선생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에 골라주신 2번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사상가들의 입장을 통해서 공직자에 적용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세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75페이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사상가의 입장에 비해서 을의 사상가가 갖는 입장의 상대적인 특징을 기억 미음 중에서 골라라 되어 있습니다. 갑을 보시니까요, 자유경제 체제에서의 경영자들은 오직 기업의 소유주들에 의해서만 책임진다. 책임의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다라는 거죠. 책임은 일반적으로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원을 활용하고 이 활동에 매진하는 것, 즉 소기순환 기만 없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전쟁에 전념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책임은 게임의 규칙을 잘 지키는 어떤 그 시장 경제 체제의 제도라는 틀 안에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만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이야기죠. 우리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쓰시죠. 그 다음에 을을 보시면 기업은 환경보호, 사회복지, 공헌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갖게 하여 기업 이윤 추구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생산품의 안정성의 맥락에서 회사가 받아들인 윤리 규칙에 의해서 경제적 효율성과 생활시도 향상되기 때문에 이분은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라 라고 보고 계시죠. 우리 배우신 분으로는 보겔 선생님과 에로우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이런 표현을 쓰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갑에 비해서 을은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의 범위의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X축 보실게요. 기업의 책임을 이윤 추구에 한정시킨다라고 하는 것 갑이 훨씬 더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낮아야 될 것 같고요. 기업의 공익 실현을 위한 노력은
을이 강조하죠. 공공의 이익이니까 사회적인 책임이잖아요.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의 복지 향상도 사회적 책임이죠. 그러니까 을이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X축은 낮고 Y축과 Z축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Y축 높고 Z축 높아야 되니까요. 기억이 정답이네요. 정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풀어드린 이 부분은요, 기업의 어떤 윤리의 경영과 관련된 이 부분, 기업가의 윤리, 노동자의 윤리, 공직자의 윤리, 전문직의 윤리, 이런 부분들은요, 실제로 지금까지 문제에서 그렇게 어렵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재심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들과 수능 특강의 문제들 한 번씩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